예, 아까 웅진 관련해서요. 그 사태 나고서 금융위원회에서 그 4일날 발표하시기를 기초법에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기업의 채권단을 추가하고 상시법제화하고 법적용 신용공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제가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관리제도에 문제 그 허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법정 관리가 되니까 이 그 일반 상사 채권자들이 전부 이거를 전혀 좀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협력 하청 회사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어려워져서 이 상당히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초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초법상 그 구조조정 제도를 조금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니 그거는요. 지금 이 기초법은 그 폐지됐다가 하도 금융당국에서 워크아웃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2013년도에 일몰하기로 돼 있는 법 아닙니까? 네, 일몰하기로 돼 있는 법입니다. 그 국회에서 그렇게 다 논의해서 합의해서 정부도 그걸 수용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웅진 케이스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백지화시켜서 기초법을 다시 하겠다. 사실은 이 워크아웃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관치금융을 다시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네. 뒤에서 온갖 감독 다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석동 위원장님이 꿈에도 그런 생각 안 하신다고 누가 믿습니까? 기업 구조조정을요. 이게 시장이 붕괴되거나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마지못해 개입해야 될 경우는 저는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시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일어나는데 정부가 개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그날 드렸냐 그러면은 이게 채권단이 이 기업 상황을 보고 이건 어느 정도 살려나갈 수 있겠다. 채권단만 희생하면은 일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 서면 자기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기초법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을 거고요. 지금 우리의 추세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제도적 틀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워크아웃 운영하고 그 뒤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관치금융하는 이런 형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 건 뒤에 절대 정부가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 다른 분은 모르셔도 김석동 위원장 좀 믿어주십시오. 이건. 하고 마지막 하나 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몇 번 반복 안 하게 그냥 좀 주십시오. 그 퇴직연금하고 펀드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그 금융감독당국에서도 공시제도를 강화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완 장치를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 건지 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저희 있습니다. 답변 자료가 이렇게 와 있어서 저는 그것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예. 솔직하게 예. 이렇게 공시 강화하고 뭐 이 답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신 뭐 성과 보수 제공 등 우대 정책 금지하고 다른 펀드도 동시에 같이 추천하게 하고 이런 걸로 그 계열사의 이 퇴직연금과 펀드를 몰아주는 삼성이 삼성에다 몰아주고 삼성 계열사에다 몰아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 지금 저희가 방법을 다 확정 지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관련 기관들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공정거래질서와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게 이런 무슨 제조업 상품이나 하도급에서 그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무슨 몰아주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금융 상품이나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일감 몰아주기가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마치
SK그룹이 SK 전산 관련 업무를 SK CSC에다 몰아주고 삼성이 SDS에다 몰아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형태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퇴직연금과 펀드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와 사실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함께 협의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방법론은 총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그 균형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것은 계속 지금 금융감독단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자본시장법 이런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그 은행들의 해외 투자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계열사의 이 펀드나 퇴직연금 몰아주기와 같은 이런 행태를 금융감독당국이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본시장법과 같은 그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그리고 지금의 거래 시스템과는 다른 여러 가지 거래 방식을 열어주는 것은 절대로 입법화되거나 제도화될 수 없다. 그것이 그 자체로 잘못됐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제도적 변경이 순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지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현실에서 그것이 검증되고 입증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미 보여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그런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건 용납되기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반복하자. 1분 넣어드려. 네. 아, 주잖아. 오늘 김석동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발언하신 것 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장 주요하게 많이 클릭된 기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안 열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우스 푸어 문제 투자자에게가 책임져야 한다. 이 발언이십니다. 왜 이렇게 클릭이 많으냐? 아마 지금 그 금융위 홈페이지 댓글 올릴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분노가 폭발합니다. 대출은 차주가 했죠. 지금 하우스 푸어들, 지금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이게 금융감독당의 책임자가 할 얘기입니까? 왜 집을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샀습니까? 집값이 폭등하니까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집 사지 않으면 이제 집 못 살 거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을 무리해서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소위 DTI와 같은 이런 소위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주택담보대출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득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거를 변동금리화해서 단기적으로 일시 상환하는 구조라는 전 세계에 별로 없는 한국에서의 특이한 이런 대출 구조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은 거기서 고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은행들의 행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너 대출 받아서 집 사가지고 지금 고통받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정부 당국이 방치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DTI 규제했고 LTV 강화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원님, 제가 LTV하고 DTI를 도입한 제가 장본인인데요. 제가 LTV를 도입을 한 게 2000년대 초고요. DTI를 도입한 게 제가 2006년이었습니다. 저 거의 10년 안팎으로 전에 이미 제도를 다 저희가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 은행들 LTV가 높지 않습니다. 오를 때마다 네. 세금 문제나 다른 방식이 아니고 DTI, 금융을 손대지 않고 부동산 잡을 수 없으니 계속 금융 쪽에서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2년 동안 해서 맞습니다. 2006년도에 DTI 규제하고 나서야 겨우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이건 어느 정부의 문제를 떠나서 금융감독당국이 DTI 규제를 제대로 안 하고 마치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고 카드 남발해가지고 카드채 생긴 것처럼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런 하우스 푸어들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마당에 자. 어떻게 그냥 대출 받은 당신 책임이다. 아, 의원님,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이 바로 말씀드리다가 순서대로 이게 지배하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차주의 책임이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상환 능력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못 챙긴 금융회사에도,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하면은 제가 답변하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아니 은행이 자기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집값은 뛰는데 얼마든지 더 대출해 줄 테니까 집 사라. 미국에 2008년 리만 브러스한테 왜 났습니까?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대비 90%나 대출해 주면서 너 이 정도 갖고 집 사라. 10% 집값의 10%만 갖고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바람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생겼고 그게 나중에 터져서 리만 브러스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의원님, 지금 우리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 3대 신평사가 저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거든요. 하니까 그렇게 저 은행들이 형편없는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 말씀은 그렇잖아, 나야. 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은행의 건전성 문제만 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인해서 자산가치 하락해서 상환 능력 안 돼서 여기서 깨지해서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위기적 상황으로 가면 김석동 위원장님 지금까지 오신 소신으로 보면 공적 자금 얘기하시죠.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어야만 정부가 뭔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금융을 부분은 관장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입장에서는 두 분이서 또 어느 정도 지금 그럴 수밖에 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재정당국이 하신 다음에 아니기 하셔야 때문에. 되겠습니다. 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기정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예.